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저의 결혼은 시작부터 불안정했어요. 저는 20대 후반, 남편은 30대 초반에 만났는데 주변에서는 늘 남편이 저에게 아깝다는 말을 했죠. 남편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 인품이 훌륭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학벌도 평범했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도 저렇게 좋은 남자가 왜 너를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배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는 거지 조건을 보는 게 아니다라며 저를 감싸주었죠. 남편의 한결같은 사랑에 저는 결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정적이었고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저는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에 소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를 낳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봐야 했고 육아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생이 많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며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격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과 달리 저는 아이와 집안일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았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부부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니 집안일은 2배로 늘었고 저는 제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남편은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늦은 귀가와 잦은 야근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내가 이 남자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늘 친절했지만 저희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에게 육아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였는데 남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머러스하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저는 그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누군가에게 저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위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남편에게 더 미안해졌지만 동시에 그 남자와의 만남을 끊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해도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냈냐며 웃어주었고 주말에 외출을 해도 스트레스 풀고 와라며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남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할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혹시 제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나 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혹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라면 나도 기꺼이 보내줄게.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 죄책감과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꽉 안아주며 괜찮아. 다 괜찮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운 침묵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남편은 담담한 목소리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남편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을 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라고 말하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응원 아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글쓰기 학원에 등록해 주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글쓰기를 통해 저는 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고 운 좋게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던 날 남편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게 돼서 나도 너무 기쁘다라고 말해 주었죠.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책은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저는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고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저는 유명 작가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늘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남편에게 다시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바쁜 스케줄 탓에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저는 제 방에서 글을 쓰거나 강연 준비를 하느라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 상담 받아볼까?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요즘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남편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우리 부부 상담받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제안대로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불만들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제가 성공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자신을 외롭게 했다고 말했죠.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들으면서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희에게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글쓰기 일정을 줄이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에게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주말에는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것이죠. 남편은 60세까지 회사에 다닐 계획이었지만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저는 남편이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제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남편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험이 부족했지만 저는 저의 인맥과 글쓰기 재능을 활용해 카페를 홍보하고 남편은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카페를 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연습을 했고 저는 카페 인테리어를 직접 구상하며 카페의 분위기를 만들었죠. 저희 부부는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부부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넸고 저는 카페에서 작은 글쓰기 모임을 열어 손님들과 소통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노력 덕분에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탔고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카페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하고 저는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남편을 도와 카페 일을 하죠.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남편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부족함을 모두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죠. 남편은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맞아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옛 추억을 떠올렸죠. 남편은 저에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고 저는 남편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